다 들어오셨나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대기실에 있었네. 바로 네, 참석되는 때문에. 33분, 34분. 오랜만에 보네요. 오랜만에 보네요. 음, 오늘부터 포인터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보려고 하고요. 과제도 오늘 나갈 것 같아요. 과제 하나, 문제 그냥 풀어서 결과 파일 제출, 소스 코드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C의 마지막 주일 것 같아요. 이제 함수랑 포인터랑 같이 연결해서 같이 응용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C++의 경우에는 거의 C랑 거의 그 문법적인 건 비슷해요. 근데 그 안에 한 가지 들어가는 게 객체 지향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객체 지향에 대한 응용에 대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좀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C++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2학기인데 1학기 때 우리 자바 하셨잖아요. 스크립트 말고. 자바의 경우에도 객체 지향 언어인데 이제 C++이 훨씬 더 이제 약간의 기본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객체 지향에 대한 것들을 좀 접목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종호 교수님이랑 C++로 그거 자료 구조 하고 계시나요? 네, 하고 계세요. 네, 그런 것들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코드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해서 C를 조금 알아두시고 이제 C++로 약간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 들어오셨네? 잠깐만요. 풍서도 고정도 보고요.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시나 보다. 이게 접속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 자료는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우선 받아주시고,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출석은 잠시 후에 부를게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기록이 되는데, 완벽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제가 출석을 그냥 구두로 부를게요. 한번. 윤지민이 들어왔고. 이제 포인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그냥 질문도 받고 안 되는 거 학습하면서 그리고 과제도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다른 과목들과 비슷하게 제가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이제 포인터를 자유자재로 잘 써주시면은 이제 고급 언어에서는 사실 없어요. 뭐 C샵이라든 이런 거에서는 포인터 개념이 뭐 개념은 있지만 포인터 자체를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이 포인터 개념을 알아야만 이게 고급 언어로 올라가서도 라이브러리를 또 어, 좀 유연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 조금 그 지저분해서 제가 이거를 꺼놨는데 오랜만에 얼굴 좀 볼까? 안녕. 네, 안녕. 네. 어, 저는 얼굴 컸으니까,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좀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 있으셨어요? 어, 소리가 안 들린다? 제 목소리 안 들리시는 분도 있나요? 잘 들립니다. 다 잘 들리죠? 예, 예. 아마 그쪽 오디오나 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볼륨을 높이거나 아니면 스피커 볼륨을
음소거 되어 있는 걸 해제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갔다 들어와도 또 이상해요? 비공개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잘 안 되시는 거. 음, 그렇다면, 송민석이, 네, 지금 들어왔고, 음, 그러면 바로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네요. 네. 네, 오랜만에 이제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출석률이 아주 좋구만. 이 교재는 제가 C는 구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어찌됐건 우리의 메인은 C++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이 좀, 부담스러우셔서 제가 C부터 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의 과목에는, 팀 프로젝트는 없을 겁니다. 이제 과목마다 학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저의 두 과목 있죠? 기본하고 실습 수업의 경우에는 그냥 다 개인 프로젝트로 제가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는 이제 김은하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이중호 교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목별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험 한 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말고사는, 시험 한 번 더 보고 프로젝트를 낼지, 아니면 C뿔뿔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C뿔뿔의 경우에는 거의 실시간 수업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수업을 할 때 과제 내는 것들을 조금 보고, 프로젝트를 하나 더 낼지, 예, 평가는 맥스, 시험 두 번에, 음, 시험 두 번에 프로젝트 하나이거나, 시험 한 번에 프로젝트 하나이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는 개인 프로젝트. 네. 과제 빼고요.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건. 우선은 오늘은 이제 앞쪽에 배열까지는 조금 그래도 혼자 공부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녹화 강의로 올려놓았고요. 지난주에 또 추석이 껴있어서 녹화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1차원 배열까지만 제가 녹화 강의로 올려놓았는데요. 이제 오늘 포인터, 제가 녹화로 올려놓긴 했어요. 개념적인 것들 미리 올려놓긴 했습니다. 오늘 수업하실 때 좀 빠르거나 잘 따라오시기 힘들다 하는 분들은 그 녹화 강의 보시고 한번 쭉, 복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포인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예, 우선 포인터가 뭔지 이 개념부터 알아두셔야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구석이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 찌뿔뿔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포인터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포인터라는 것은 제가 곡이 없어가지고 펜이 없어가지고 약간 어설퍼도 이해를 해주세요. 네, 포인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포인터는 두 가지 형태로 사용이 가능해요. 네, 우리가 아는 변수 있죠, 변수? 뭐 변수는 뭐였나요? 가볍게? 뭐 예를 들어 뭐 int num이라는 변수 하나 선언을 하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했죠. 10이라는 정수로 초기화를 했어요. 이런 식의 이제 그 변수, num이라는 게 변수잖아요. 이 변수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수 형태입니다. 상수라는 것은 앞에서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수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변경되지 않는, 우리 파이 값은 뭐 3.14다. 이거는 이제 고정값이잖아요. 뭐 3.14가 3.15로 바뀌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파이 값은 항상 고정되는 값.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상수값이라고 하는데, 이제 상수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변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수의 경우에는 우리 뒤에서 공부하게 될 이제 포인터와 배열을 공부하게 되실 때 상수 개념의 포인터를 같이 학습하게 되실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변수 형태의 포인터, 우리가 변수 하나 선언해서 초기화한 후에 얘를
어떻게 또 사용했어요? 넘이라는 이 변수 어떻게 또 사용을 했었죠? 스캔F 또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스캔F로 가면은 이제 이 넘을 출력을 할 때 참조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넘이 하나가 변수가 저장되면 메모리에 넘이라는 이 부분에 이제 차지를 하게 되죠. 근데 얘는 사실상 메모리에 특정 주소에 저장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1, 01, XX, 뭐 11이라는 이 주소에 저장이 되었다. 이 주소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게 되는 것인데 이 주소 자체를 반환하는 참조하고 싶다라고 하는 참조자라는 게 있었어요. 참조자 M% 기억나시죠? 네, M%. 요거 스캔F 할 때 계속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num이라는 이 변수에 주소를 참조를 해주겠다라는 참조자 개념으로 M% 기호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사용을 했던 것인데 이제 이 주소값을 반환하는 얘를 가리키고 싶다라는 거야. 특정 이 메모리 부분의 주소를 반환하는 얘를 가리켜서 사용을 하고 싶다. 나는 가리키는 것 자체를 포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의 선언의 경우는 앞쪽에 뭐 포인터도 변수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변수 개념으로 나는 얘를 반환한 이 주소값을 반환하는 변수의 이름은 ptr로 줄 거야. ptr. 변수 이름 똑같아요. num으로 우리가 변수 주듯이 똑같이 ptr로 줄 건데 포인터로 줄 거다. 근데 포인터의 경우에도 선언을 하실 때 중점이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예를 들어 이제 num이 있잖아요. 메모리에 num이 들어가 있어. 근데 얘 주소를 참조자로 참조를 해가지고 가리키고 싶어. 요 자체를 가리키고 싶은데 ptr이라는 변수가 생겼어요. 그러면 또 메모리에 할당이 되겠죠. ptr. 얘를 이렇게 가리켜야 돼요. 가리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얘는 지금 인트형 변수잖아요. num의 경우에는. 가리키는 원본의 데이터형이 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얘는 인트구나 라고 내가 알 수 있어요. ptr, 얘는 이제 포인터로 얘를 가리킬 건데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데이터형도 일치가 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포인터, 인트형 참조자의 주소를 포인터로 가리킬 때 얘도 인트형이어야 됩니다. 포인터도 인트형이어야 되고요. 얘가 만약 더블형이라면 포인터에 가리키는 대상도 더블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이제 ptr이라는 변수, 포인터의 변수 이름을 지정을 했다면 얘의 데이터형도 인트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인트입니다. 포인터의 데이터형도 인트. 나는 그러면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서 포인터형 변수를 만들어서 얘를 가리킬 건데 얘의 데이터형도 int다. 라고 해서 포인터형의 이 연산자 엑스타리프 사용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네. 이렇게 이제 정의를 선언을 해주시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의 포인터는 포인터가 아니죠.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소값으로 참조하는 참조자에 대한 이 데이터형과 타입과 그 다음에 포인터로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이 데이터형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포인터 난리 났네요. 네. 여기까지 잘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제가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 정도 이해하셨으면은 조금 이제 그 뒤로 이동해서, 그쪽의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근데 왜 포인터를 이제 굳이
왜? 사용을 이렇게까지 써야 되는지가 의문이잖아요. 인트형으로 우리 변수 이렇게 선언해서 그대로 담아놓을 수 있는데, 굳이 포인터형, 뭐, 인트형 포인터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라는 이제 퀘스천이 들게 되죠. 하나하나씩 제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피드백을 받고 싶고, 채팅창을 이용하시면 제가 채팅창 이렇게 열어놓고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네. 아주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제가 딱 던져드렸어요. 괜찮네요. 그러면, 뭐, 요거 이해되셨으면은 뒤로 넘어가셔도 되는데, 코드로 하나 그냥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넘어갈까요? 네, 예를 들어, 어, 메인이 있어요. 바깥쪽에는 TD가 안 되네요. 메인에 뭐, 보이드로 함수를 하나 이렇게, 인트에 num 값을 10으로 표기와 우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고 싶다? num이라는 것을 난 포인터로 가리키고 싶다. 그러면 얘를 주소값을 반환하는, num의 변수의 주소값을 반환하는 참조자로 이거는 이렇게 참조자 반환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포인터도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 이름 이번에도 똑같이 그냥 ptr1로 하겠습니다. ptr1 변수 이름이죠. 예, 이 변수는 그냥 변수가 아니라 이 주소값을 담는 변수. 이대로 그냥 쓰셔도 사실상 상관없어요. 근데 주소값의 경우에는 이거 하나 또 보여드리면 얘는 인트형 변수잖아요. 그럼 인트형은 몇 바이트라고 했죠? 4바이트죠. 4바이트에 여기에 주소가 있을 거예요. 뭐 XX 뭐 101, 그 다음에 XX 102라고 해서 뭐 3, 4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 이 주소를 참조할 때는 내 4바이트를 num이라는 것은 4바이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첫 번째 주소 값을 참조하거든요. 주소를 참조할 때는 이 주소는 이진수죠. XX101이라는 임의대로 쓰긴 했지만 이진수예요. 이진수의 정수예요. 정수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값을 담는 변수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ptr1이라는 것은. 근데 그냥 정수가 아니라 이제 정수값을 담기 때문에 이대로 또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왜 얘를 또 안 쓰는지도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앞쪽에 무조건 데이터 타입을 맞춰서 얘가 인트니까 인트형 포인터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얘가 인트가 아니라 더블형이라면 인트가 아니라 얘도 더블형으로 바뀌게 되겠죠. 타입 변수 타입에 맞춰서 얘도 타입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까지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먼저 앞서서 이야기해 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요 내용까지면은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뒤에 표를 조금 내려서 학습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 뒤에 내용들이 이렇게 뭔가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녹화된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터에 선언이 되어 있는 소스 코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캐릭터형으로 얘는 1바이트죠. 캐릭터형 둘 다 이제 캐릭터 1, ch1과 2라는 이름으로 변수가 두 개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 둘 다 캐릭터형이기 때문에 1바이트, 1바이트예요. 그리고 num이라는 것은 지금 정수니까 4바이트겠네요. 그렇죠? 4바이트입니다. 메모리 할당된 걸 이렇게 옆에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1바이트 A, 그다음에 데이터 ch1, 그다음에 ch2의 경우에는 이렇게 1바이트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num이라는 변수의 경우에는 4바이트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야기 드렸듯이 첫 번째 주소만 참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num이라는 것을 그 참조자로 반환을 하게 되면 num의 주소값을 참조자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주소값을 참조를 하게 된다. 근데 이 주소는 정수적 정수입니다. 이진수의 정수. 이진수로 되어 있으니까 정수겠죠. 이 자체는 정수로 지정이 돼서 또다시 변수 형태로 담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목적으로 선언되는 것이 포인터 변수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퀘스천. 제가 얘를 캐릭터형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캐릭터형이니까 CHAR, 그 다음에 뭐 PTR이라는 이름으로 캐릭터형 포인터를 선언을 했어요. 얘를 %ch1이라는 이 캐릭터형 ch1에 대한 주소를 참조해서 얘를 포인터형 변수로 캐릭터 타입의 포인터형 변수로 선언을 했어요. 얘를 사이즈 오브 하면 이거 몇으로 나올까요? 퀴즈. 묵묵부답이네요. 네, 묵묵부답이네. 사이즈 오브는 얘의 크기 지정하는 거, 이렇게 사이즈를 표시해주는 함수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이즈 오브 해서 PTR2를 PTR2라는 걸 사이즈 오브 하게 되면 얘는 사이즈 오브가 4가 나옵니다. 네. 이상하죠? 네. 그리고 아래쪽에 또 인트형 포인터에 또 PTR로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포인터를 선언을 하고요. 이번에는 요 num 있잖아요. num을 참조해서 또 포인터형을 만들었어요. 또 사이즈 오브에서 num을 집어넣고 사이즈 오브 찍어보게 되면 얘는 또 몇이 나올까요? 얘도 4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야기 드렸듯이 이 첫 번째 이 주소값을 참조하는 얘는 정수잖아요. 정수 사이즈는 4바이트. 그 다음에 얘는 인트형인데 어찌됐건 첫 번째 주소. 그러니까 정수 형태의 주소를 참조해서 사이즈 자체는 그냥 정수인 거예요. 타입으로 봤을 때는 정수이기 때문에 둘 다 4바이트. 그러니까 포인터는 주소값을 참조, 첫 번째 주소, 더블형도 사이즈 오버하면은 얘도 4바이트가 나올 거예요. 주소값 자체가 정수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포인터 변수의 크기는 사실상 모두 다 4바이트 크기로 동일하다. 라는 걸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이 개념 이해시켜 드리려고 설명을 조금 해드렸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너무 만장칸이죠? 알아서 이렇게 지워가시면서 필기는 깨끗하게 본인이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조금 해볼게요. 보면은 정수 7이 저장된 인트형 변수 num을 선언하고, 이대로 num 선언했네? 그치? 그리고 이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 여기에는 그냥 포인터 변수만 선언했네요. 얘를 담진 않았죠? 네, 아직 요 단계는 아니죠. 근데 바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우리는. 근데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앞쪽에 얘랑 똑같은 거죠. 인트형 포인터인데, 뭐가? num이 인트형 포인터다. 그리고 얘를 이 주소값을 참조하는 데이터를 담아 쓰겠다. 라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걸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말로 풀어서 사용하실 때는 그냥 여기까지 끊어서 코드 한번 해보시고
이 주소값을 포인터 변수로 키넘을 선언하자. 두 번째 행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주소값을 저장하자. 세 번째 행 이렇게 그 각각의 행별로 좀 이해하시면서 코드하시면 공부가 좀 되실 거예요. 끊어서 가시는 것도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포인터 변수의 크기는 시스템의 주소값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 뭐 당연하겠죠. 우리 시무티피 쓰는 분 있으신가요? 네. 그것도 구석기 시대 때, 네. 갑신정변 시대 때 이제 이렇게 16비트, 저, 뭐,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이렇게 16비트 썼거든요. 그다음에 32비트 하는 있지만, 아직 32비트 쓰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64비트이시죠? 네, 64비트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게 되실 텐데, 사용을 하고 있으실 텐데, 지금 주소값 크기 뭐 32비트, 16비트, 16비트, 64비트, 32비트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 약간 그 운영체계 개념이긴 한데,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혹은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최대 크기가 16비트이고 32비트이고 64비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일수록 당연히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4비트. 이거는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포인터 변수의 크기 또한 32비트, 16비트가 애매하네요. 포인터 변수의 크기, 사이즈 오브. 이거는 변수 자체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저는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키넘이 앞쪽에 선언이 되었고, 이거 지금 정수입니다. 정수, 그쵸? 인트형, 정수형 포인터예요. 정수인데, 키넘에 메모리가 할당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뭐야? 정수인데 8비트죠. 애매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넘의 경우에는 인트형 4바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4바이트. 요 경우는 이제 64비트, 64비트일 때 8비트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34비트, 64비트 시스템에서의 메모리 할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의 OS가 똑같아야 되고, 요 이유 때문에 지금 OS가 너무 그 컴파일러가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64비트에서 이렇게 소스 코드 짠 것을 뭐 32비트에서 실행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비트 수가 쪼개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알아서 컴파일러가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다라는 내용이고요. 64비트에 그럼 8비트를 차지하고 2배의 8비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얘가 키넘이 지금 넘이라는 첨부되어 있는 이 주소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8비트짜리가 4비트짜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에 대한 불일치가 일어나지만 코드만 맞다면 OS가 알아서 처리를 해줘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트 넘의 7이에요. 근데 포인터는 인트가 아니라 더블형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64비트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똑같은 시스템이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면 키 넘의 경우에는 지금 8비트로 할당이 되어 있잖아요. 포인터는. 포인터 변수, 그쵸? 변수니까 포인터 변수. 더블형이기 때문에, 더블형 4개짜리, 8비트짜리로 할당을 해놨어. 그리고 얘를 가리킬 건데, 가리키면서 처리를 하려고 딱 보니까 나는 8비트짜리로 처리할 건데, 대상이 뭐야? 인트로 4비트예요. 그러면 데이터의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더 할당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처리하는데 에러가 뜨게 됩니다. 반대로도 처리가 되어질 수 없겠죠. 예를 들어, 뭐, 얘는 버블형이었는데, 넘은 버블형이었는데,
그래서 8비트를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근데 포인터는 인트형이에요. 그래서 4비트를 할당을 하고 있다면 이쪽 처리할 때 나는 나 8비트짜리로 처리해줘야지 하고 딱 얘를 가리켜서 처리하려고 봤더니 8비트짜리 처리하려고 봤더니 4비트짜리네?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아 돌거나 비트가 남아 돌거나 아니면 처리할 수 없는 상태의 비트로 오류나 에러가 발생하는 그러한 경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의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요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반복되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복된 내용이 또 아래쪽에도 또 나오네요. 가리키고자 하는 변수의 자료형에 따라서 포인터 변수의 선언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메모리 접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4비트는 4비트로 접근해야 되고 8비트는 8비트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리에 대한 메모리 접근에 대한 그 내용들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의 변수의 자료형과 포인터 변수의 선언, 자료형의 선언에 대한 것이 일치해야 된다. 모두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는 인트형 변수, 그 다음에 더블형은 더블형 변수를 가리켜야 되고 언사인드 인트는 언사인드 인트형 변수를 가리켜야 합니다. 일반화시키면은 타입이 같아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있겠고요. 뒤로 조금 더 가볼게요. 이동해서 데이터형 타입.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도 되죠, 얘는? 안 해도 됩니다. 맞춰줘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제 포인터 변수 선언할 때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띄어쓰기 중간에 에스타리카 그 다음에 인트 앞에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붙여 쓰셔도 돼요. 인트 변수 이름 앞에 변수 앞에 ptr 이렇게 쓰셔도 모두 다 맞습니다. 이게 C++에서는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하고요. C 언어에서는 셋 중에 아무거나 저는 중간자로 이렇게 찍어서 사용하는 게 편하게 그냥 쓰는 편인데 보기 편하게 이 정도로 셋 중에 편하신 대로 포인터 변수 선언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타리카의 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챕터 1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포인터의 챕터 1이고요. 요 부분까지 잘 이해 안 되시는 거 있나요? 있어도 없지. 네. 알겠습니다. 네.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따가 제가 몇 개 그냥 실습 예제 코드 쓰면서 실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이동해서 이번에는 이제 M% 연산자 계속 사용했던 거 포인터와 관련 있는 연산자 두 가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참조자에 대한 구체화 시켜서 이제 학습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앞 시간에서 그 앞에서 어떤 거 했냐면 이제 일치시켜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했어요. 왜냐면 이 정보가 똑같아야 된다. PTR이라는 것과 NUM이라는 이 참조자에 대한 포인터가 담고 있는 정보와 그 다음에 대상이 담고 있는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은 또 다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여기에도 정보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정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곳 중에
하나라도 정보가 없으면 처리를 할 수 없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int에 그냥 ptr 얘는 2.4 더블형을 담았고요. 이렇게 그냥 할까요? 네. 그리고 뭐 포인터를 이렇게 안 붙였다면 이대로 사용은 절대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포인터 tr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30이라는 데이터 값을 넣었어요. 2.4라니까 조금 이상하다. 더블0을 넣어서 뭐 2를 넣었습니다. 2로 초기화를 시켜서 상수라는 걸 그냥 그 어떤 값을 참조하는 이게 아니라 값을 넣어버렸어요.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이 ptr에 30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만약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대로 봤을 때 사실상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여기에 ptr이라는 게 아니요. 컴퓨터가 잘 안 되네요. ptr이라는 게 메모리에 할당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가리키고 있겠죠. 얘가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닌 거를 먼저 설명을 하려고 제가 했는데, 요거 먼저 설명드리면 안 되겠네요. 뭐 똑같이 넘 값이라고 줘봅시다. 이렇게 넘이라는 것을 똑같이. 여기에는 값이 7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넘 값이 7이잖아요. 넘 값이 7. 여기에서 다시 이 ptr에 30이라는 값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30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30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들어가는 걸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걸까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이 넘에 대한, 7이 30으로 수정이 되는 게 맞겠죠. 포인터에 값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얘는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뭔가 담고 있진 않아요. 주소값을 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얘가 가리키고 있는, 참조하고 있는 주소가 담고 있는 그 데이터를 30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주소값을 이용한 메모리의 접근을 위한 것이다. 라는 내용의 앞쪽에 설명을 조금 부연적으로 이야기해 드렸고요. 이 포인터는 그리고 왜 쓰는지 아까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 메모리의 접근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습니다. 찾아가서 메모리를 접근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냥 이대로 굳이 포인터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출력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죠. 그냥 뭐 이런 거 %t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겠잖아요. 네. 근데 출력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메모리의 접근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찾아가서 접근하는 것. 이것이 포인트이고요. 또 하나 또 먼저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어디로 가볼까? 네. 별다른 거 없네요. 이대로 보시면 되시고 또 그냥 간단하게 코드를 하나 해서 보여드릴까요? 코드를 하나 짜서 보여드릴까? 네. int main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int num이 있어요. num 1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num 1 하나 만들어서 10을 초기화하고요. 그리고 얘를 참조할게요. n% 붙여서 num 1는 ptr 1이라는 이름으로 int형이니까 당연히 int형 포인터로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더블형, 이번에는 num2로 하나 선언하고요. 여기는 2.2라고 실수를 하나 넣겠습니다.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참조자 집어넣고 num2 가주셔야 되고요. 더블형이니까 당연히 더블형 포인터로 선언을 해줘야 되고, 이름은 ptr2로 둬볼게요. ptr2로 선언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주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두 개의 포인터를 만들었고, 포인터형 번수를 만들었고, 여기에 ptr1을 30으로 변경되면 어떻게 될까? 12, 30으로 수정되고요. ptr2를 1.2로 바꿔줬다. 그러면 당연히 2.2가 1.2로 수정이 된다. 여기에서는 ptr 다음에 num이라는 참조자. 얘가 얘를 가리키는데 얘가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num 값이 수정된다. 얘가 가리키고 있는 num 값이 수정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연히 인트 형태로 사이즈 오버하게 되면 4바이트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정수니까. 포인터는 정수니까. 여기에서 %는 참조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에스타리카는 크게 보면은 어디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봤죠? 곱하기 연산자 할 때 이거 사용하잖아요. 그쵸? 단순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포인터 변수 선언할 때도 int, 포인터, 변수 선언할 때도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선 어떻게 사용했어요? 접근자로 사용한 거죠. 메모리 접근자로 사용한 거죠. 여기에 접근하겠다 라는 형태의 접근자 형태로도 쓸 수 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사용이 되어진다. 이 에스타리카 연산자는. 이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여기까지도 괜찮으세요? 잘 안 되시면 저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는 거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가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네, 괜찮다. 네, 3분 괜찮다. 하셨네요.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조금씩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데이터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요거는 선언하는 거 당연히 다 아실 테고, n% 붙이고, 얘를 포인터로 이렇게 변수로 만들어 쓰는 거 계속 보셨던 것들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int형이고, 가리키는 포인터 타입이, 그 데이터형이 더블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num 1이 있다. int형이니까 얘는 4바이트짜리의 메모리가 할당이 됐어요. 근데 포인터를 보니까 tnum 1이 얘는 어떻게 돼 있어? 더블형이라 8바이트잖아요. 나 이제 포인터로 어디인가 가리켜서 처리를 해야지. 얘도 뭔가를 처리하면서 가리킨단 말이에요. 8바이트짜리의 어떤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지면서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것인데 8바이트고 얘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바이트가 모자르게 되죠. 이런 경우 이제 일치하지 않는다. 거꾸로 8바이트짜리에 num2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8바이트짜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P2는 4바이트짜리예요. 나 4바이트로 처리해야지 딱 가봤더니 8바이트야. 그러면 이 앞부분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큰 것도 문제고 작은 것도 문제인데 받는 부분에서 이제 사실상
작은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둘 다 문제이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일치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또다시 나와 있습니다. 내려가서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를 참조하는 에스타리카 연산자. 뭐 이것도 비슷한데요. 아래쪽에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들어가 있고 이것도 뭐 num이 있다. num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얘를 참조하는 p num이 있네요. 얘는 num이고요. 근데 여기에 다시 p num의 20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p num의 20 값을 담았죠. 그러면 10에서 얘가 20으로 수정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예, 프린트 F에서 찍어 보시면은 20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 괜찮나요? 여기에서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요 소스 코드에서는 뭐와 뭐가 똑같아져요? pnum과 이 num이 이제 동일화 되는 거죠. 예. 요것과 똑같은 거죠. 요것과 똑같은 소스 코드가 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이 코드만 잘 읽어 내려가시면은 쫓아가서 얘가 바뀐다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기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아래쪽에 코드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여기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짧은 코드이긴 하지만 num1에 100을 넣었습니다. 100을 넣고 지금 130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결과론적인 것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num2에도 100을 넣었네요. 100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pnum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인트형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우선 얘를 가리키게 num1을 가리키게 포인터를 가리키게 해놨고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까지가 세 번째 행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pnum이 너무 쫓아가서 여기에 30을 증가시키고 여기에 30을 증가시켰더니 130이 되어집니다. 또 한 행 더 내려가 볼까요? pnum이 이제는 num1에서 num2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가리키고 있지 않고 이제 얘를 가리키고 있는 이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30을 감소시키네요. 30을 100-30 해서 이제 이 값이 이제 70이 되는 것이고요. 프린트 F에서 얘와 얘를 찍어 보게 되면 얘는 130, 얘는 7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해당하는 내용이 요거 그냥 잘 이해되시면은 요거는 한 번씩 출력을 해 보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거 미리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냥 소스 1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소스 파일 해양목 추가해서 하나 넣어놨는데 F5키 눌러서 실행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103, 지금 80 나오네? 20으로 해놨기 때문에 80이네요. 30으로 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130, 70으로 다시 출력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한 번씩 출력 꼭 해보세요. 굉장히 기본적인데 중요합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마저 조금 더 보시면은 내려가서 계속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인트형 포인트 변수로 연산자를 통해서 메모리 접근할 때 4바이트 메모리 공간 정수 형태로 데이터를 읽고 쓴다. 인트형이니까. 그리고 더블형일 때는 8바이트이고 실수 형태로
데이터를 읽고 쓰기 때문에 요 의미인즉슨 포인터형에도 정보가 있어야 되고 인트형인지 더블형인지 그리고 참조자인 요 대상의 정보도 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이쪽엔 없고 이쪽엔 있고 이쪽에 없잖아요. 그러면 포인터로 의미가 없어지고요. 여기에는 포인터에 대한 정보는 있는데 대상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둘 다 있어야만 포인터로의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이 이 의미인 것 같네요. 너무 중요하고요. 여기에도 지금 뭐 더블형으로 3.14 그리고 얘를 참조해서 pnum이라는 포인터형 변수가 만들어져 있고 선언이 되었는데 얘를 또 출력을 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연산이 이제 불가능해진다. 메모리 접근을 위한 연산이 불가능하다. 위에는 더블형이고 아래는 인트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달리 하셔가지고 정보를 달리 하셔가지고 한 번씩 써서 돌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컴파일 에러 뜨는지. 내려가서 잘못된 포인터의 사용과 널 포인터. 이제 얘네들이 잘못된 포인터의 사용의 일예입니다. 포인터를 우선 선언만 했고요. 그 다음에 선언을 하고 바로 200이라는 값을 넣어버렸어요. 쓰레기 값으로 초기화를 해버렸어요.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200을 넣어야 될지 못 찾잖아요. 200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는데 얘는 어딘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어딘지 모르는 그러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절대 뭐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코드 쓰잖아요. 그러면 바로 에러가 떴어요. 아예 돌아가진 않았는데 지금은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컴퓨터가 있으면 이제 OS가 있고 우리가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실행을 하면 이 메모리 할당할 때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막 예전 컴퓨터에서는 OS의 메모리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할당을 하고 200이라는 것을 어디다가 던져줬단 말이죠. 그래서 에러가 바로 뜨거나 여기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컴파일러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이제 OS에서 얘가 알아서 차단을 하더라고요. 우리 쪽이 아니다라고 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스 코드에 이러한 이제 그 메모리를 침범하려고 하면 OS 쪽 메모리를 침범하려고 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차단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찌됐건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오른쪽의 것도 마찬가지. 예, 이렇게 PTR에 125라는 것을 그냥 바로 넣어버렸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100이 번지수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얘가 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안 되겠죠? 예, PTR 125라는 이 번지수에 10을 다시 넣으라는데 얘가 어딘지 도통 모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 10이라는 값으로 접근해서 가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에러가 안 나고 그냥 돌아가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에러가 안 난다고 해서 나중에 이 PTR이라는 포인터 이름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용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중복되는 포인터 변수 이름이 있을 때는 에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중첩 에러를 발생하거나 중복되어지는 메모리 이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위험하다기보다는 안 쓰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두고 영영 뭐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쓰레기 값으로 계속 놓아두게 되면 불필요한 코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내가 모르는 에러가 또 코드 에러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것이 좋다. 만약에 쓰레기 값으로 넣거나 뭐 특정 값이라든지 아니면 언제 뭐가 들어갈지 몰라. 나는 우선은 얘는 그냥 비워놓을래. 가리키는 대상을 비워놓을래. 포인트만 만들어 놓을래. 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0을 쓰시거나 널 포인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고요. 그냥
비어있는 포인터를 생성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널 포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포인터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 네, 괜찮으셨어요? 어려운 부분 있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우선 그 비주얼 스튜디오 여셔가지고 한번 찍어보세요. 이거 한번 찍어보셔서 그 다음에 인트형, 뭐 더블형 다 입력해보시고 언사인드, 인트형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타입도 불일치하게 해서 한 번씩 돌려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코드도 직접 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더 할게요. 좀 더 할게요. 네. 쉬었다 진행하시고요. 이거 지금 한번 소스 코드 짜보시고 에러도 발생시켜보시고 해보십시오. 네. 10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마이크 꺼져 있었네요. 잘 쉬셨어요? 네. 우리 포인터 바로 앞 챕터가 배열이었잖아요. 그래서 배열과 이제 포인터를 같이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포인터 배열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를 하나 살짝 내드릴까 하는데, 과제는 그냥 문제풀이 형식이라서 크게 부담은 없으실 듯 합니다. 오랜만에 과제라 적응을 하실 수 있으려나. 다른 교수님들 과제 많이 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프레젠테이션 유인물 다른 13챕터로 우선은 열어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크게 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소스 코드 적어 보셨어요? 네, 한번 써보시고 증가도 시켜보시고 그 다음에 감소도 시켜보시면서 프린트 F로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포인터, 그 다음에 이제 배열, 1차원 배열 기준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3차원 배열도 있는, 3차원 배열도 있는데 그냥 단순 배열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배열 우리 정의할 때 어떻게 했었죠? int, arr, 3 이렇게 정의하면은 뭐예요? 어떻게 정의된 거예요? 이렇게 3개짜리 배열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인덱스가 0번, 1번, 2번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이러한 형태의 이제 ARR이라는 이름의 배열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ARR이라는 이 배열 이름 있잖아요. 이름 자체에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ARR이라는 배열 이름 자체는 나는 첫 번째,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의미하는 그런 정수로 얘를 가리키겠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열에 우리 앞쪽에 포인터 할 때도 뭐 인트형 포인터다 라고 하면은 맨 앞쪽에 있는 주소값을 참조하는 형태의 변수로 만들어 쓰셨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배열 이름은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의미하는 정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0번째 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이름 자체가, 이 배열 이름 자체가. 괜찮나요? 그러면 ARR 요 의미 자체는 뭘 가리키고 있다? 0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다. 얘는 인트형 변수, 이게 0번 인덱스로 따지면은 이제 정수로 들어가게 되니까 인트형 변수 형식으로 취급이 되어지고요. 이 이름이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죠 사실. 여기에 이렇게 ARR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막 PTR이라고 해서 포인터형 변수 이름 하나 정의해서 쓰셨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사실 똑같아요. 요 PTR도 인트형 변수, 그 다음에 뭐 여기에도 사실상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ARR에 포인터 이렇게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도 인트형 변수. 근데 요 두 개의 차이가 있다면,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PTR, 넘값이 10이었는데, 걔를 참조자로 받아서
PTR이라는 이름의 포인터형 변수로 담았어요. PTR을 또 뭐 7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리키고 있는 그 부분의 값이 7로 이렇게 수정이 되어져서 변경이 가능했는데 얘의 경우에는 상수 형태예요. 상수 형태라서 변경할 수 없는 상태. 배열은 이 포인터형 변수와 똑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고 동일하게 쓸 수 있지만 이거 지금 강의 자료 없다고 나오는데 없나요? 어제 자료실에 제가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갑자기 강의하다가 배열하고 포인트 이거 지금 없네요. 하나 더 올려드릴게요. 여기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이거 받으시면 됩니다. 바로 받아서 같이 보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얘는 상수 형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를 무조건 가리키고 있다. ARR. 근데 이렇게는 쓸 수 있겠지. ARR에 뭐 1, ARR에 2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있지만 얘를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상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얘는 변경할 수 있는 변수 형태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변수, 그 다음에 상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얘가 가리키는 대상은 수정이 가능하고 변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가리키는 대상은 상수 형태로 변경할 수 없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사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네, 아주 똑같습니다. 뭐 요 의미 이거 잠깐 코드로 잠깐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면 int arr에 이렇게 배열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배열에 값을 넣었는데 값을 어떻게 넣어볼까? 0,0,0으로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리고 얘를 붙여서 포인터 에스타리카를 붙여서 여기에 10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배열 이름 자체는 무조건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10을 넣었기 때문에 얘를 프린트F로 다시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값이 10, 0, 0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요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산자도 다 가능한데요. 우리가 아는 뭐 상수도 상수값 우리가 연산하는 거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얘는 상수고 PTR 변수는 수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뭐 3 더하기 2, 뭐 1 더하기 2 이런 것들 다 상수인데 다 더할 수 있듯이 똑같이 수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수 당연히 뭐 num2, num1 더하기 num2 이런 거 다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해드렸던 그 내용을 뒤에 이제 PT의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보강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네.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속 값을 의미한다.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첫 번째 시작 주소 값을 의미하는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열의 포인터. 첫 번째 포인터 이렇게 ARR이라는 것 자체가 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주소값이 아닌 포인터인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포인터는 다 똑같아요. 메모리 접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코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nt ARR에 3개짜리 0, 1, 2를 집어넣어놨네요. 집어넣어놨고 프린트 F로 찍어봤더니 ARR을 이 형태로 이렇게 찍어봤더니 요거는 뭐예요? 어떻게 나와요? 첫 번째 ARR은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킨다 라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소 메모리 주소가 나옵니다. 이러한 소스 코드는 사실 의미가 없죠. 주소 알려고 이렇게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같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 아래쪽에도 또 찍어봤어요. 첫 번째 요소의 메모리, 0번째 인덱스의 메모리를 딱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얘와 얘가 같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냥 배열 이름만 찍어도 첫 번째 요소의 그 메모리 주소, 그 다음에 0번째 인덱스에, 그러니까 0번째가 첫 번째니까 첫 번째 요소의 메모리의 주소를 찍어봤더니 또 50으로 이렇게 똑같이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머지 뒤에 뭐 54, 58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50 다음에 58이네요. 인트형이니까 예, 타입에 맞춰서 4바이트씩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하나씩 더하기 4, 4바이트 더하기 4바이트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아래쪽에는 요거 지금 안 되는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안 돼요.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해요. 여기에서는 그 상수 형태이기 때문에 얘 참조해가지고 i 값, 뭐 수시로 1, 뭐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뭐 i 값 이렇게 변할 수 없잖아요. i 값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상수 형태의 포인터이기 때문에 개인 연산이 불가하다. 당연한 내용이고 그 고정되어지는 값으로 변수처럼 이렇게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컴파일 에러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존재하냐? 둘 다 존재하죠. ARR, 뭐 PTR 이렇게 존재하고 무엇을 당연히 뭐 주소, 메모리 주소값 둘 다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포인터 변수는 변경이 가능하고 배열의 이름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PT의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려가서 1차원 배열 이름의 이제 포인터형에 대한 것인데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거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배열 이름이 가리키는 변수의 자료를 근거로 당연히 판단을 하고 인트형 변수를 가리키면 당연히 인트형, 더블형 변수를 가리키면 당연히 더블형이다. 아래에서 잠깐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만 보시면은 바로 보시면 이해 안 되실 것 같으니까요. 코드를 먼저 보여드리면 얘는 인트형이죠. ARR1은 인트형, 그 다음에 ARR2는 더블형입니다. 실수형, 정수형인데요. 프린트 F로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얘는 십진수로, 그 다음에 얘는 실수형으로 이렇게 찍어봤더니 어떻게 나오나? 얘가 첫 번째 ARR1의 첫 번째 요소, 그 다음에 ARR2의 첫 번째 요소 해가지고 1, 그 다음에 1,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프린터로 이렇게 찍히고 1, 1.1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네 번째 행으로 이동하시면은 ARR1에다가
100을 증가시켰네요. 100 증가시키면 ARR1에 101이 되겠고, 그쵸? ARR2에, 틀리면 뭐 102.5, 120.5네요. 20.5는 뭐죠? 네. 그래서 여기에 121.5가 되겠네요. 1.6이 되겠네요. 1.1이니까, 그죠? 121.6 해가지고 지금과 같이 출력이 되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0번째 인덱스 다 첫 번째 거 출력이 되어지겠죠? 이름만 썼을 때, 그 다음에 인덱스 번호로 출력했을 때 모두 다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도 똑같죠. 포인터는 앞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지만 이 뭐예요? 그 주소값과 그 다음에 타입이 전부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 ARR2에는 주소값, 그 다음에 타입, 더블형이라는 이런 타입도, 그러니까 포인터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본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더블형이면 더블형, 그 다음에 이 그 ARR이라는 이름으로 딱 봤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 주소값이잖아요. 주소값도 갖고 있어야 이 1차원 배열에서 이름으로의 포인터형의 선언이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포인터랑 쓰는 게 조금 비슷한데요. 이름 자체로만도 지금과 같이 이 첫 번째 요소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조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포인터를 배열의 이름처럼 사용할 수 있다. 요 의미가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 배열 이름과 포인터 변수, 요거는 사실상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 거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얘는 수정이 안 되는 거, 얘는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요 차이일 뿐이지 얘로 할 수 있는 거 얘로도 할 수 있고요. 얘로 할 수 있는 거 얘로도 할 수 있어요. 둘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ARR 0, ARR 1 이렇게 접근하는 거 가능했었잖아요. 이렇게 했듯이 포인터형 변수도 ptr 0, ptr 1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코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과 같이 메모리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 보이시나요? 요렇게 접근이 가능하다. 출력물을 보게 되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 15, 15, 그 다음에 25, 25, 35, 35. 그 다음에 포인터 첫 번째 거 접근하니까 둘 다 첫 번째 15, 15 이렇게 찍히는 것 같이 프린트 F로 찍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만 수정이 되고 안 되고 배열의 이름의 경우에는 상수 형태로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수정이 되고 안 되고 그 차이, 그거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포인터를 배열의 이름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찍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찍어보고 출력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직접 이 부분이 핵심이니까 배열의 이름처럼 포인터 변수로 똑같이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열 자체를 이렇게 담았죠. 네, 포인터의 변수에 담아서 지금과 같이 사용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공부할 때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뭐,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 내용이고요. 뭐,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신가? 대답이 아무도 없으셔가지고. 요거 코드 2개 잘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그러면은, 잘 된다 하시네. 알겠습니다. 음, 한분이 조금 애매하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그림으로 살짝 보여드리면은, ARR이 있으면은, 이제, 3개짜리가 만들어지잖아요. 3개짜리가 만들어지고, ARR, 얘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참조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소 자체를, 이렇게. 그 다음에 ARR은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름 자체로만도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TR 하나 생성됐네요. PTR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겠죠. 네, 그림 보시고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가리키고 있는 게 배열이기 때문에 PTR 뭐 0번째, 첫 번, 0번, 첫 번, 1번, 2번 이렇게 인덱스 번호를 똑같이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배열의 배열 이름처럼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제 포인터 연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연산은 뭐 간단하니까 오늘은 그냥 연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네, 뒤에 뭐 있지? 연산 있고 뭐 문자 열 있고 그 다음에 포인터 배열에서의 포인터 배열이라는 것이 또 중첩 배열이 포인터 안에서의 또 포인터 배열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또 실시간으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랑 이제 포인터랑 함수랑 사용하는 것이 또 사실상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C는 이 포인터와 이 함수까지만 딱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고요. 살짝 테스트하고 8주차에 살짝 간단하게 테스트하고 그 다음 9주차부터는 씨뿔뿔을 발음 조금 씨뿔뿔 라이트하게 씨뿔뿔을 쭉 가열차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 언어를 한번 이렇게 쭉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접근하기 굉장히 편리하실 수 있어요. 객체지향적인 부분만 제가 좀 힘을 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내려가서 이제 포인터의 연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연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요거 연산자 에스타리카 포인터 연산자는 에스타리카였죠. 계속 사용을 했던 것이고 더하기 빼기 그다음에 나누기 곱하기 에스타리카. 근데 이 포인터의 연산에서는 나누기 곱하기는 취급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더하기 빼기 정도로만. 그리고 진감, 가감에 대한 거. 진감, 가감 뭐 있었지? 요 기호 기억나시죠? 네. 요 기호까지 요 4가지 연산 정도로만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별거 없고요. 네, 별거 없고 그냥 코드로 먼저 그냥 이해를 시켜드리면 뭐 int의 arr에 3개짜리 어레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arr이 있고 이렇게 3개짜리가 세로로 아니면 가로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투교하자. 하나하나씩 해볼까요? 그냥 int에 또 ptr에 포인터형 변수를 만들어서 얘를 또 담아볼게요. arr 얘를 담았다. 그래서 나는 이 ptr에 10을 넣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어디로 들어갈까? 여기로 들어가겠죠. 얘가 10으로.
여기에 PTR, 우리 알고 있는 증감 연산, 일식 증가시키는 증감 연산자 실행하게 되면 이제 0번째 인덱스에서 1번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1번째 인덱스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도 그러면 PTR 20 넣어볼까요? 20 넣으면 1번째 인덱스 요소에 20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뭐 PTR 하나 증가시키면 이제 얘를 가리키겠죠. 두 번째 인덱스, 세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 되겠죠. 여기에도 똑같이 PTR 30을 이렇게 넣게 되면 이 값이 이제 30으로 집어넣어지고 이 형태로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렇게도 갈 수 있겠지. PTR은 여기 마이너스로 가볼까요? 마이너스는 이렇게 가볼까요? 해서 2로 써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거 이쁘게 써볼게요. 얘 다시 안 보이니까 PTR 이렇게 2를 빼볼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2를 빼기 때문에 다시 0번째 인덱스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PTR 30을 넣게 되면 이제 10에서 30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는 그러한 현상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요소 자체에 PTR 자체에 그 값이 수정이 되는 것인데요. 요렇게도 할 수 있겠죠. PTR 그냥 우리가 아는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은 요 자체가 바뀌는 거였나요? 아니었죠. 요소 자체가 왔다 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요소가 갖고 있는 값 자체가 수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구분하시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거는 그냥 뒤에서 PT 보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코드가 좀 나와 있는데 코드 보시면은 PTR 1에 사실 적절치 않죠. 이거 메모리 주소 누가 이렇게 써놓습니까? 사실상 그쵸? 이게 어디 있는지 알고 그치?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 알고 이게 적절치 않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네요. 이런 거는 쓰시면 안 되지만은 그냥 이제 메모리 어떻게 증가되는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 코드를 써놓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PTR 2에는 2에도 똑같이 이게 더블형이고 인트형이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인트형에 더블형으로 각각 주었고요. 주소는 똑같아요, 그렇죠? 주소는 5x0010 이렇게 해서 같은 주소를 넣어놓기는 했는데 몇씩 증가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한 것 같아요. 그쵸? 실수형일 때는 몇씩 증가되고 뭐 정수형일 때는 몇씩 증가되고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서 우선 PTR 1에 여기에는 더하기 1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여기에 이제 4 곱하기 1 되어져서 14가 나왔고 여기서는 4 곱하기 2가 더해져서 4 곱하기 2가 돼서 10 더하기 8이 되었어요. 그래서 1, 8 이렇게 찍히네요. 아래쪽도 마찬가지. PTR 2의 이 부분에 8이 증가한 거고요. 여기에서는 16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증가되는 4 곱하기 사실 의미가 그렇게 높습니다. 네,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요것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만? 얘는 PTR 자체 증가가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 자체 증가가 아닌데 요 두 개의 소스 코드는 PTR 자체의 값이 증가되는 그런 코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찍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주소값으로 되어 있어서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인트형 포인터는 사이즈 오브 인트만큼, 더블형 포인터는 사이즈 오브 더블형만큼. 그러니까 얘는 증가하면 4만큼씩 증가되는 거고, 얘는 8만큼씩 증가되는 거고. 요 이해만 잘 해주시면은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도? 그냥 뭐 더하기 빼기 연산자라서 조금 더 내려가서 보여드리면 여기에서도 이제 포인터를 대상으로 하는 진감과 감도 연산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 출력되어 있는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array ARR3 11, 22, 33 이렇게 요소를 0번, 1번, 2번에 넣어 놓았고 지금처럼 이제 그림으로 도식하면 요 그림, 오른쪽의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이제 PTR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담아놨네요. 요거랑 똑같은 거죠? 같은 거죠? 이름은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프린트 F로 찍어봤어요. 10진수로 찍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소 당연히 그냥 1, 그 다음에 하나씩 증가되니까 두 번째 2, 그 다음에 하나씩 여기에서 2가 증가돼서 3, 3 이렇게 해서 1, 1, 2, 2, 3, 3 찍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씩 증가한 거에서 또 2가 증가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요소 기준으로 첫 번째 요소에서 1 증가, 첫 번째 요소에서 2 증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소에 출력된 결과물을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요거 프린트 F로 첫 번째 하나 증가했네. 예. 프린트 출력된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프린트 F로 찍어 보았는데 프린트 F로 찍었을 때 첫 번째 얘가 먼저 찍히겠죠. 그러니까 1 이렇게 찍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같은 지금 개행하지 않고 써놨는데 이 순서대로 출력되겠죠. 어찌됐건. 그리고 하나 증가시켰어요. 증가시켜서 얘가 출력되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증가시켜서 얘가 출력되고 여기까지 출력됐다. 그리고 이번에는 빼 3, 3에서 마이너스 감산했으니까 2, 2가 찍히고요. 그 다음에 또 감산해서 1, 1이 찍히고 여기까지 출력되는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뭐 그냥 사이즈 오브 대상이다. 사이즈 오브 타입, 크기 뭐 이 정도만 보셔도 이게 포인트니까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건데요. 여기에서는 요거 i와 ARR 플러스 i와는 같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그러면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ARR 인덱스를 하나하나씩 그냥 그려볼게요. 0번째 ARR 그 다음에 1번째 있고요. 그리고 ARR 손이 떨려. 손이 무지하게 떨리는군요. 있고 얘를 뭐와 같은 거예요? 얘는 사실 얘랑 같은 거죠. 얘랑 같은 거죠. ARR 플러스 0번 증가시키지 않은 거니까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ARR
더하기 1,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RR 더하기 2와 같은 거죠. 요거랑 같은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씩, I 값만큼 하나씩 증가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고러한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얘를 이제 뒤에 있는 0, 1, 2를 i로 봤을 때 ARR i는 얘와 같다. 요거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연산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거 괜찮으신가요? 1씩 증가되는 거, 1씩 증가, i 값은 1씩 증가되는 그 결과랑 같은 결과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아래쪽에 이제 코드가 있는데요. 얘를 보게 되면은 이 내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TR, 뭐 ARR로 지금 보여드렸지만 얘는 얘랑 같은 거고, 그쵸? 얘는 또 얘랑 같은 거고, 요거는 또 얘랑 같은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아래쪽에 그 배열 이름도 똑같이 얘는 얘랑 같고, 요것이 요거와 같고, 얘가 얘랑 같은 결과다. 이거 프린트 F 찍히면 똑같은 거 찍힐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 포인터 변수의 이름이건 배열 이름의 그 배열이건 포인터로 밝히고 있는 그러한 그 위치라든지 i 값의 증가에 대한 것의 수식은 결과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코드입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이 소스 코드는 제가 이따가 그 문제 형태로 과제 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과제는 과제를 제출을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C 언어 마지막이고요. 그 배열 뒤에 못했던 것 살짝 보충해드리고 그리고 함수랑 포인터랑 같이 쓰는 그런 내용들 중요한 것들만 좀 다뤄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제는 제가 우선 써놨는데요. 메모장에 좀 기입을 해놨는데 요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래 어떤 건지 조금 이해하시라고 그림도 그려보면서 어디가 뭘 가리키고 뭐 PTR이 증가돼서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아시라고 써놓았고요. 두 번째 문제. 요거는 직접 이렇게 그 문제와 되어 있는 것을 코드로 작성을 해서 소스 코드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인트형 변수 num1, num2 만들고 그 다음에 num1에는 10, num2에는 20으로 초기화를 하래요. 요거까지는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인트형, 포인터형 변수 그 다음에 ptr, ptr1과 2를 선언을 하고요. 각각 num1, num2를 가리키게 한다. 참조자를 ptr1과 ptr2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상태에서 10씩 증가시키래요. num1의 값을 10씩 증가시키고 num2는 10씩 감소시키자. 그리고 두 포인터의 변수 ptr1과 ptr2가 가리키는 대상을 바꿀 수 있었죠. 에스타리크 하나만으로도 바꿀 수 있었죠. 네. 그렇게 변경을 해보고 가리키는 대상을 변경해보고 ptr1은 num2를 ptr2는 num1을 가리키는 대상을 수정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출력값을 printf에서 출력하시는 게 이제 그냥 우리 그 포인터 개념 이해하실 때 사용했던 코드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보시면서 이해하면서 한 줄 한 줄 써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가 5인 여기부터는 이제 배열이거든요.
아까 방금 공부하신 대역, 증가에 대한 거, 뭐 연산에 대한 거 나와 있고, 그리고 일씩 증가하는 거 있잖아요. I 플러스 I, 뭐 반대로 이렇게 출력도 해보시고, 그냥 그 3번에서는 1, 2, 3, 4, 5를 그대로 출력했다면, 감소하는 형태의 연산자를 기반으로 6, 5, 4, 3, 2, 1 이렇게 반대로 오타가 정렬되어 있네요. 되도록 변경하고 앞, 뒤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두 개를 선언해서 이를 활용하여 저장된 값의 순서를, 그러니까 앞하고 뒤 인덱스 번호 0번하고 5번 요거 이용해 가지고 가리키는 포인터 선언을 하시고요. 앞 거꾸로 출력하시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I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뭐 나머지는 덧셈 연산하는 거, 뭐 이식 증가시키는 거 거의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미세하게 다를 겁니다. 네. 틀리시더라도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서 소스 코드 파일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개 나오겠죠? 그리고 1번을 풀어야 2번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코드를 하나의 소스 코드로 담아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냥 이어서 풀어주세요. 1, 2번. 제출 기간은 언제까지로 할까? 다음 주 14일까지 할까요? 다음 주 14일? 8월 14일까지? 8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그 12일에도 우리 실습 있잖아요. 실습에는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 녹화 강의로 이론적인 내용을 미리 올려놓도록 할게요. 강의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목요일 이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또 진행을 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또 질문도 받고, 이렇게 매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떠셨나?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과제에 대한 압박은 제가 크게 안 드릴 거니까, 네, 그냥 평가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부정행위라든지 뭔가 상부상조 한다거나 이런 이제 낌새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상 가차는 없어요. 가차 없이 그냥 처단을 하니까 그냥 못하더라도 못하는 대로 정직하게. 안 되면 또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시고, 어, 학업의 성취도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완성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메모장 그 과제 파일은 제가 과제 게시판에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제출은 다음 주 14일까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한 번 빼고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오늘 출석 조금 어렵다 사유 제출하신 분 빼고는 다 출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출석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수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오늘 수업 녹화? 이거 이 줌 수업 녹화는 안 올릴 거고요. 이 포인터 개념? 아니다. 이것도 그냥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링크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줌 수업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퇴실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폭파하겠어, 저는.